트래킹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포지션이 열려 있고요. 트래킹은 특정한 영상에서 특정한 부위를 트래킹을 해서 우리가 얹고자 하는 이미지가 계속 따라가는 그러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일단 컴포지션을 열었고 영상 예제를 하나를 가져다 놓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금 보시다시피 플레이를 해보면은 흔들리고 있죠. 흔들리게 촬영된 영상입니다. 그래서 흔들려서 아무래도 우리가 흔들리는 영상에 어떠한 추가적인 이미지를 넣는다라고 가정을 할 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미지, 지금 제가 가져온 예제는 지난 시간에부터 계속 우리 수업 실습에 참여를 하고 있는 스파이더맨이죠. 스파이더맨을 이렇게 제가 넣는다고 하면은 줄여서 이렇게 합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플레이 해보면은 뒤에 배경은 흔들리고 있는데 스파이더맨은 흔들리고 있지 않죠. 그래서 위에 올라가 있는 레이어와 하위에 있는 레이어, 여러분한테는 안 들리겠지만 저한테는 계속 사운드가 들려서 사운드를 끄고 따로 놀죠, 두 개. 그러다 보니까 합성을 할 때 뒤에는 계속 흔들리고 있고 앞에 있는 스파이더맨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 이렇게 되다 보면은 당연히 어색해질 수밖에 없죠. 물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주고 특정한 위치를 잡은 다음에 해당하는 스파이더맨 포지션을 잡아주고 이동을 할 때마다 이렇게 위치를 잡아줘서 물론 저는 지금 간단하게 잡은 거죠. 그런데 한 프레임씩 옮겨 다니면서 옮겨져서 화면이 움직일 때마다 자리를 계속 이동을 시켜주면서 자리를 잡으면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는 대략적으로 잡았는데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한 프레임씩 잡으면서 위치를 계속 이동시켜줘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죠. 당연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렵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해당하는 합성을 할 때 쉽게 할 수 있도록 트래킹을 쉽게 할 수 있는 모카 A. 모카 기능은 그 애프터 이펙트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이긴 한데 많이 발전을 했어요. 초반기에는 트래킹을 자동으로 해줄 수가 없어서 일일이 특정한 픽셀을 계속 중간중간 찍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을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위에 보여줄 레이어는 프리컴포징을 합니다. 프리컴포즈를 해서 이름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면은 프리컴포즈. 프리컴포즈는 이제 모션 디자인 1 강의에서도 학습을 했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합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영상을 하나 잡고 프리컴포즈를 했더니 그냥 그대로 하나인 경우가 생기는데 다수의 레이어를 하나의 레이어로 묶어주고 그 다수의 레이어를 별도의 컴포지션 같이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그룹핑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일단은 아래 레이어, 움직이고 있는 영상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이펙트에서 모카 A 이 이펙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이펙트, 프로젝트 말고 이펙트에 생겼는데 모카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래킹을 쉽게 할 수 있는 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해당하는 모카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뜹니다. 스타트. 어떻게 보면은 이 애프터 이펙트 창과 별도의 창이 열려서 이건 뭐지? 라고 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트래킹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인터페이스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쉽게 트래킹을 자동적으로 맞출 수 있게 하는 팝업이
뜨는 거죠. 별도의 창이 뜨는. 하지만 이 애프터 이펙트 안에 종속되어 있어서 별도의 뭐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처럼 아예 별도의 프로그램이 뜨는 게 아니라 같은 애프터 이펙트 안에서 실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애프터 이펙트에서 보이지 않는 좀 새로운 인터페이스인데 이렇게 동일한 영상이 보여집니다. 이게 우리가 트래킹을 할 대상인 거죠. 트래킹할 대상인 건데 이게 이제 예전에 클래식 버전으로 봤을 때는 혹시라도 이제 모카 A에 대한 기능을 좀 더 여러분들이 빨리 습득을 하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마 이제 이 클래식이라고 하는 이런 레이아웃을 보실 수 있죠. 이렇게. 그런데 좀 편해졌어요. 모카가 또 업그레이드 되면서 쉽게 볼 수 있는 에센셜 인터페이스. 근데 클래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동일해요. 그런데 차이는 이제 하나하나 설정을 해줘야 했던 것을 이제는 하나하나 설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웬만한 것, 간단한 거는 자동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 하지만 기능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을 놓고서 일단은 에센셜에서 제가 이 트래킹하는 부분을 찍을 텐데요. 일단 셀렉션 하는 거는 그냥 어떤 걸 셀렉션을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뭐 선택할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핸드툴은 화면을 잡고 이동을 하는. 보통 일반적인 어도비 툴에서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핸드툴이 되는데 모카에서는 그렇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핸드툴을 잡고 이동하고 확대 축소 또한 이렇게 잡고서 클릭하고 마우스로 움직이면은 확대 축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해당하는 툴, 이 툴이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찍어줄 펜 툴이라고 할 수 있고요. X 이런 것들은 뭐 거의 사용할 일이 없고, 그리고 이 다음 툴은 제가 찍은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펜 툴을 찍어 놓고요. 트래킹할 대상을 찍어줍니다. 물론 많이 찍어줄수록 정교해지는데 많이 찍을 필요가 없는데 굳이 많이 찍을 이유는 없죠. 굳이 작업량이 늘어나니까요. 찍어줄 때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영상의 흔들림을 잡아서 아까 보여드린 스파이더맨이 위에 자연스럽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영상의 움직임을 우리가 트래킹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트래킹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찍어줄 때 명암 대비 혹은 색의 대비가 차이가 심한 곳을 찾아서 찍어주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우리가 화면이 나올 곳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움직임을 트래킹할 수 있는 대상의 공간을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집을 찍을 텐데요. 기준으로 이 집에 보면은 끝부분, 이 건물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 대비가 확실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찍고 대략적으로 지붕 끝을 한번 찍어주고, 이 지붕 끝을 찍어주고, 이 모서리 이 끝부분도 모서리도 대비가 확실하죠. 명암 대비가 찍어주고, 이 끝부분도 찍어줍니다. 찍어주고 나서 또 움직이면 계속 펜툴이 포인트를 찍게 되는데, 이럴 때는 적당히 찍어줬다 싶었을 때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의 박스 형태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박스 형태로 보여지죠. 이 상태에서 지금 라운딩이 졌으니까 굳이 우린 라운딩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끝을 잡고 당겨주면은 모서리에 딱 맞게 찍히게 됩니다. 지금 찍어준 5군데는 이 영상이 움직이는 모션의 위치점을 트래킹하기 위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 놓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박스가 생기는데, 이때 보여진 게 S로 누르게 되면은
S가 show 플래너 서페이스 이네요. 어쨌든 이 부분은 뭐냐면은 영상이 붙을 아까 제가 보여드린 스파이더맨 영상이 보여질 스파이더맨 영상이 아닐 수도 있고요. 어떤 영상이든 가져다가 붙여놓을 수 있죠. 영상이 해당하는 트래킹 영역에서 이 화면이라고 네모난 화면 영상이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어느 정도 스파이더맨이 이 정도 들어가겠구나 라고 해서 잡아주면은 잡아주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리드 쇼 플래너 그리드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드가 떠요. 축소해서 볼까요? 축소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 그리드를 가지고 퍼스펙티브를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제가 그려놓은 이 네모난 박스가 어느 정도 퍼스펙티브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안 맞죠?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잡고 움직이게 되면은 이 퍼스펙티브가 들어가지 않게 극명하게 대비를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또 줄 수 있고 이렇게 줄 수 있고 아무래도 이 그리드가 없이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퍼스펙티브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기능을 켜고 확인을 하는 거죠. 퍼스펙티브 너무 누울 수도 있고 한쪽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이드라인인 거죠. 보면서 퍼스펙티브를 조절해라. 이 끝을 잡으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고 해당하는 포인트를 겹쳐지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렇게 나오네요. 확대해서 해당하는 포인트만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촉수를 할까요? 어차피 스파이더맨이다 보니까 크게 퍼스펙티브가 맞지 않아도 물론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은 처음 이제 영상이 시작하는 점에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따로 놀죠. 우리가 찍어준 점을 이제 트래킹을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해당하는 영상을 끄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찍어준 이 포인트를 따라서 영상이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트래킹을 해라. 그래서 트랙이라고 보면은 뒤로 트래킹을 하거나 멈추거나 앞으로 진행 방향으로 트래킹을 하거나 그래서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프레임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트래킹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 트래킹의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영상은 지금 현재 저희가 거의 30프레임짜리를 사용하고 있죠. 초당 30개의 이미지가 초당 30개 이미지가 구성돼서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각각의 프레임의 그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을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이전 프레임 픽셀 값이 다음 프레임에서는 화면 가로 세로 해상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분석을 하는 거죠.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서 해당하는 위치점을 자동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픽셀을 비교하는 거죠. 각각의 픽셀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픽셀 대비가 그러니까 즉 명암 대비가 확실한 부분에 찍어주는 게 훨씬 더 자동으로 트래킹을 하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지금 끝까지 자동으로 트래킹을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일부 부분이 틀어져 있죠. 틀어져 있고 가운데도 좀 틀어져 있고 지금 끝부분 아랫부분도 좀 틀어져 있죠. 이렇게 잡게 되면은 잡고 나서 또 이동을 해보는 거죠. 트래킹을 거꾸로 하게 되면은 하나하나 프레임을 비교하면서 위치점을 계속 트래킹을 합니다. 잡아주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해당하는 위치가 이동하는 트래킹을 잡으면 이 사각형, 즉 영상을 추가하면 또 같이 따라서 움직이면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스톱을 해서 약간의 조정을 추가적으로 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거의 잘 맞아서 크게 조정할 필요는 없는데 트래킹을 또 하다가 특정한
뭐 틀어지는 점이 있다. 예, 지금 약간 틀어졌죠? 이 부분은 좀 맞춰주는 거죠. 맞춰져서 계속 사람이 보면서 어느 정도 위치를 계속 가이드라인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잡게 되면은 어느 정도 지금 앞에 있는 영상이 계속 따라가면서 같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약간 화면이 퍼스펙티브가 이상하게 들어갔네요. 켜보고 축소를 하게 되면은 일단 이렇게 맞췄고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트래킹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클래식 화면에서 보게 되면은 동일하게 같이 맞췄죠. 중간중간에 저희가 수정해준 부분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위치점을 중간중간 수정을 했다라는 표시가 나는 거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트랙이 선택이 되어 있고 클립 뭐 보는데 자동으로 픽셀을 이제 얼만큼 이제 미니멈 픽셀, 여기는 높이면 높일수록 픽셀의 정확도가 높아가는 건데, 보통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제 100으로도 올릴 수가 있는데, 스무딩은 이제 얼마나 부드럽게 그 움직이는 것들 하나하나 풀린다는 게 딱딱 끊기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잡는다는 건데, 크게 이것도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클래식 화면으로 지금 뭐 사용을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크게 에센셜에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 트래킹을 한 프레임씩 계속 하나하나 한 프레임씩 이동을 해 가면서 트래킹을 잡아간다거나, 이런 기능들이 이제 클래식 버전에서는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굳이 뭐 이런 부분에서 크게, 물론 이제 트래킹하기 어려운 영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영상 화면에서도 이런 부분을 트래킹 하겠다. 그렇다면은, 근데 이런 부분 트래킹 하겠다고 해도 어차피 주변에 대비가 심한 곳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설정을 할 필요가 없기는 한데, 예, 영상 어느 곳에도 포인트를 잡기가 되게 애매하다라고 하면 이 클래식 화면에서 이런 값들을 조정을 해 가면서 정밀도를 높이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트래킹을 계속 진행을 해서 영상이 달라붙을 위치를 이렇게 잡게 되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트래킹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예전 버전에서는 좀 몇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과정이 그렇게 뭐 복잡하진 않아요. 이 상태에서 다시 에센셜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트래킹 할 곳을 찍어준 부분을 하나의 레이어,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펜 툴을 사용해서 찍어주면은 또 레이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트래킹 할 곳이 하나, 예를 들어서 트래킹을 해서 그 위에 또 뭔가를 얹고 할 경우에는 이 레이어가 되게 많아져요. 하지만 저희 같이 이제 일단은 하나의 이런 공간만 트래킹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굳이 여러 개의 레이어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가 보여지는 창과 툴바, 그리고 이제 각종 이렇게 해당하는 것들을 눌러서 조정을 하면 되는데, 이것들은 거의 건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눌러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설정할 것들이 많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트래킹을 만들었고요. 이 상태에서 세이브를 해주는데, 보통 좌측 파일 하단에 지금 저장하기, Save the Project를 누르게 되면 저장이 바로 됩니다. 예전 버전보다는 간단해진 건데요. 그리고 창을 바로 꺼주시면 돼요. 꺼주시고 필요하다면 다시 이 목화를 누르면은 그대로 파일이 다시 열립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적용이 됐는데요. 트래킹 데이터 누르게 되면, 일단 그 위에 매트를 누르게 되면은 우리가 배웠던 매트,
알파 매트, 루마 매트 배웠었죠. 그 매트와 동일한 매트인데 뷰 매트를 누르게 되면은 우리가 트래킹할 대상에 박스 형태로 지금 나오게 되어 있죠. 우리가 쓸 기능은 트래킹이기 때문에 매트나 이런 것들은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정한 부분을 따내서 끌어오기도 합니다. 특정한 부분을 잘라내서 끌어오기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끄고요. 트래킹 데이터 이 상태에서 Create Track Data를 누르게 되면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레이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창, 우리가 모카에서 특정 영역을 선택을 했죠. 그 선택한 영역을 코너핀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지금 해당하는 코너핀을 생성을 했고 그 값은 여기에 지금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스케일 값 포함해서, 그리고 코너핀, 그리고 레이어 익스포트 2를 누르게 되면은 동일한 타임라인에 있는 레이어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우리가 트래킹할 대상이 아니라 트래킹한 곳에 올려놓을 영상의 대상이 이 영상이죠. 영상을 누르게 되면은, 그리고 Apply Export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게 지금 해당하는 영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위에 있는 그 레이어가 자동으로 코너핀 안으로 들어와서 트래킹되는 형태 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펙트 코너핀 확대해서 볼까요? 이렇게 해당하는 코너핀들이 각 프레임마다 다 자동으로 찍히게 되는 거죠. 제가 모카를 열기 전에 코너핀 그 포지션을 이동을 시켜서, 혹은 이렇게 코너핀을 이동을 시켜서 해당하는 위치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 그런데 모카는 자동으로 지금 생성이 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즉 작업 결과물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일이 눈으로 보면서 특정한 위치 포지션을 잡는 것이냐, 아니면은 모카를 통해서 자동으로 위치를 트래킹 할 것이냐, 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영상, 이 바탕이 되는 영상, 우리가 트래킹한 영상이죠. 영상에 흔들리는 거에 따라서 동일하게 상위 레이어, 우리가 합성을 할 레이어도 동일하게 같이 움직여져서 우리가 카메라가 흔드는 내용들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그 코너핀 잡은 게, 모카에서 잡은 게 조금 비율이 안 맞게 좌우가 좀 좁게 나와서 좀 길쭉하게 보이긴 했지만, 이런 부분은 이제 세부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중요한 거는 트래킹이 적합하게 되고 있다. 일일이 하나하나 잡아줄 필요가 없고 자동으로 이렇게 잡아서 해당하는 영상들을 위치를 매칭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프리컴포즈를 했는데 이렇게 해당하는 영상을 프리컴포즈를 했죠. 이 위에 우리가 다른 영상, 전혀 다른 영상을 뭐 아무거나 가져와서 넣을 수가 있어요. 넣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넣게 되면은 합성한 게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좀 예제가 안 맞는 것 같고, 만약에 다른 영상을 하나 넣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해당한 영상이 이렇게 트래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컴포즈를 한 이유는 여기다가 전혀 다른 영상이나 우리가 똑같은 효과, 뭐 다른 효과들을 넣어서 트래킹한 곳에 자동으로 계속 바뀌게, 우리가 왜냐하면 한번 지정해 놓은 거, 여기서 한번 지정해 놓은 걸 다시 여기서 설정을 하고 하기에는 좀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어플라이 익스포트를 누르게 된 거는 그 안에서 영상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손쉽게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리컴포즈 한 거를 트래킹 대상으로, 트래킹한 영상 위에 코너핀 안으로 합성하는 것을 이제 프리컴포즈를 한 이후에 하는 게 좋다라는 내용이 지금 해당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제가 보여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전에는 뭐 이런 별도의 레이어를 만들고 그 레이어 안에 또 뭐 어떤 설정을 해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카가 생각보다 상당히 쉬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손쉽게 모카를 사용해서 트래킹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트래킹할 대상은 하이 레이어, 그리고 트래킹한 후에 그 위에 올려놓을 대상은 그 바로 위에 올려놓고, 모카가 적용된 이 모카에서 트래킹을 한 이후에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은 바로 올라가고, 물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키잉 했을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그림자를 넣고, 그림자도 넣고 주변의 효과와 어울리게 지금 이 할아버지는 어둡게 되어 있는데 스파이더맨 너무 밝죠. 그래서 밝기를 조정한다거나, 그러니까 컬러 조정, 그리고 그림자 조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만져주면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좋은 퀄리티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렸고, 또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 거는 지금은 이제 어떠한 흔들리는 영상에 그 위에 또 움직이는 영상이 자연스럽게 합성이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광고판. 지금 광고판에 또 다른 광고판을 하나를 씌워서 그 광고판이 마치 원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광고판이 아니고 교통 지시판이죠. 이거를 제가 뭐 대략적으로 작업을 해서 출구라는 것들 각 나라 언어별로 그냥 붙여 넣은 건데, 광고판이 움직일 때마다 위에 만들어진 이미지, 해당 이미지는 끄면은 지금 현재 이 영상이거든요. 이 부분, 북부간선도로 부분에 제가 제작한 간판, 가상의 간판을 붙여서 계속 트래킹해서 차가 이동을 할 때도 동일하게 움직여서 붙여주는 이런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컴포지션을 새로 열고요. 모카2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트래킹할 대상의 영상을 보여드린 영상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4초 정도에 맞춰 놓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운전 중에 그 보조석에서 그 휴대폰으로 촬영을 한 건데, 이때도 날씨가 좋아서 선명하게 나와서 이 해당하는 트래킹을 보여주기 위해서 촬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여줘야 할 그래픽 패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냥 유사한 색깔로 그냥 작업을 한 것입니다. 얘 또한 프리컴포즈를 해주고요. 프리컴포즈 됐죠? 일단은 꺼두겠습니다. 두고 동일하게 트래킹할 대상의 레이어를 선택한 후에 모카 A를 선택을 해줍니다. 해주고 모카 A에 선택을 해주고요. 지금 미리 되어 있네요. 다시 지우고, 그래서 모카를 다시 열겠습니다. 열면은 아까 좀 전에 봤던 스파이더맨하고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영상이 나오고 있고요. 트래킹할 대상, 인터페이스를 한번 설명해 드렸으니까 바로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펜 툴을 사용을 해서 해당하는 곳, 이 픽셀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을 선택을 해줍니다. 각 모서리죠.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고 우측키를 눌러서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끝부분 각이 적으니까 이렇게 당겨서 각을 잡아주고요.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안 맞게 되어 있죠. 이럴 때는 이제 확대해서 다시 위치를 잡아줍니다. 지금 하늘하고 간판하고는 명암 대비가 확실하기 때문에 쉽게 트래킹이 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S 영상이 아니라 우리가 합성을 할 부분도 거의 동일하죠. 거의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그런데 트래킹을 한 다음에 맞춰주는 것이 더 편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트래킹 맞지 않으면 얘를 자꾸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동을 시켜줄 때 얘도 같이 잡혀 선택이 되어서 같이 딸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트래킹 이후에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신 다음에 바로 여기서 트래킹을 눌러주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을 각각의 프레임에서 해당하는 위치, 포지션을 듣게 되는 거죠. 이전 영상에 비해서 하늘하고 간판이 픽셀 차이가 크지가 않아서 훨씬 더 어긋나는 점이 없이 트래킹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씩 자리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잡아준 후에 다시 한번 더 트래킹. 네, 지금은 잘 잡히고 있죠. 이 상태에서 핸드 툴로 좀 이동을 더 시켜서 트래킹을 지속해 줍니다. 하늘 배경하고 간판하고 명암 차이가 확실하기 때문에 거의 오차 범위가 없어요. 예, 이렇게 잘 적용이 된 상태에서 물론 확인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합성된 이미지가 있는 영역, 간판과 거의 동일하죠. 근데 간판보다는 약간 안쪽에 배치를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흰색 선을 살짝 안 보이게 해서 잡겠습니다. 잡으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잡았습니다. 계속 플레이 다시 한번 해보면은 화면이 계속 따라가게 되죠.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잘 따라가죠? 이 상태에서 다른 건 건들 필요 없이 저장을 눌러주면 저장이 되고, 꺼주면 되죠. 꺼준 상태에서 트래킹 데이터를 열어주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Create Track Data 선택을 해주고 OK 누르게 되면은 이제 보시다시피 코너핀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플레이 해보면은 코너핀은 플레이 때 안 보이는구나. 이동을 해보면은 간판에 비교적 간단하게 코너핀이 달라붙게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레이어 익스포트 투 선택하고 패널 풀컴포즈 한 거를 선택을 해주고 어플라이 익스포트를 눌러주게 됩니다. 눌러주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달라붙지가 않았네요. 제가 눈을 껐구나. 다시 한번 눌러주게 되고요. 다시 한번 코너핀을 생성을 해주고요. 이렇게 하고 눈을 켜준 상태에서 코너핀 패널 선택해주고 어플라이 눌러주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달라붙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이 다른 이유가 앵커 포인트가 달라서 그래요. 앵커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합성된 위치가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앵커 포인트는 간단하게 지금 보시는 그 패널에서 그냥 바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앵커 포인트를 위치를 살짝 조정을 해주면은
대략적으로 맞춰 놓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졌죠. 처음부터 앵커 포인트나 이런 그 포지션을 잡고 들어가면은 괜찮은데 지금 해당하는 거는 일그러졌어요. 사실 얘의 비율은 좀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비율 자체가 맞지 않은데 이 앵커 포인트 안에 이 코너핀 안에 자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일그러뜨려서라도 맞추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앵커 포인트가 맞으면은 동일하게 달라붙는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플레이 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거의 자연스럽게, 물론 이제 트래킹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했는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하려면은 여기서 간판에 비치는 패널에 비치는 어떠한 빛 효과도 넣어주고 색깔도 좀 맞춰주고 이 라인들도 넣어주고 하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될 텐데요. 일단 오늘은 그런 효과를 내는 수업이 아니라 트래킹을 어떻게 하느냐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트래킹을 해서 특정한 간판이나 특정한 뭐 흔들리는 영상, 이 부분이죠. 이렇게 흔들리게 촬영된 부분에 또 다른 영상을 합성을 해서 자연스럽게 동일하게 흔들리는, 카메라가 흔들리는 것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방법, 혹은 특정 패널, 이런 패널에 합성을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만든 이미지를 넣어주는 방법.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프리컴포즈 한 곳에다가 제가 만약에 이 영상을 넣었다라고 하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이런 영상이 달라붙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왜 비율이 안 맞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 프리컴포즈 이 영역, 프리컴포즈 할 때 해당하는 해상도에 맞춰서 얘가 프리컴포즈에서 하거든요. 디레이어. 이 형태인 거죠. 이 형태를, 이 비율을 맞췄기 때문에 나머지 영역은 빈 곳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물론 세부적으로 맞추는 게 좋겠지만 이렇게 비율을 억지로라도 맞춰서 놓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 해보면은 마치 하나의 전광판인 것처럼 보여주게 되어 있죠. 물론 전광판처럼 보여주려면은 LED 형식으로 그리드 그런 이펙트 효과를 넣어줘야겠지만 당연히 지금 트래킹 수업이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프리컴포즈를 만들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영상을 넣어도 다 합성된 공간에 동일하게 적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어떠한 흔들리는 영상이나 움직이는, 뭐 예를 들어서 보통 트래킹 예제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버스가 움직일 때 버스에 광고 달려있는 광고판을 바꾼다거나, 혹은 걸어가는 사람 머리 위에 말풍선을 놓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합성을 합니다. 어쨌든 주 포인트는 움직이는 영상에 어떠한 특정한 부분을 트래킹해서 위에 올라가는 그래픽이나 영상을 합성을 하는 방법, 뭐 그것이 이제 트래킹, 그래서 저는 모카 A로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새로운 뭐 모카 인터페이스가 떠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할 게 많지도 않고요. 물론 이제 클래식 화면으로 보게 되면은 뭐가 좀 복잡해지는데요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만져보면 다 세부 설정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에센셜에 놓고 사용을 해도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트래킹은 웬만하면 다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카 A에서는 이 기능뿐만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만약에 이 집에 어떠한 특정한 영상을 합성을 하고 이 할아버지 부분을 따내서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트래킹을 하나 해서 영상을 붙이고 또 레이어에서 펜 툴을 사용해서 이 할아버지
따로 따는 거죠. 따로 따서 이 부분은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요, 저장을 하고 이 할아버지 부분만 사용을 할 경우에는 다시 또 3를 만들어 주고, 매트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할아버지만 따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땄기 때문에 할아버지 부분이 좀 어색하게 따지긴 했는데, 특정한 어떠한 오브젝트 이미지들만 별도로 따내서 상위 레이어로 올릴 수도 있는 그런 기능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카 기능이 다양한데,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트래킹을 사용을 해서 추적을 해가지고 그래픽을 합성하는 이 부분을 먼저 마스터 하시고 나면은 다양한 응용법이 있으니까, 특히 요즘에는 이제 그 휴대폰 화면을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뭐 안에 들어간 UI들을 만지는 그러한 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그 안에 움직이는 UI를 그 휴대폰 위에 적절하게 잘 매칭을 해서, 물론 키잉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합성을 해도 되지만, 움직이는 상황, 휴대폰을 사람이 들고 움직이고 있다, 그 화면에 특정한 영상을 합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트래킹, 모카 AI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별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 번씩 예제를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세요. 뭐 말풍선을 달아본다거나, 혹은 저처럼 움직이는 영상을 하나 촬영을 해서 휴대폰으로 특정한 형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 머리 위에 말풍선을 올려본다거나, 혹은 이렇게 움직이는 간판들, 패널들을 본다거나, 건물에 매핑을 한다거나, 다양한, 여러분이 한번 재밌게 해보실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연습을 한번 해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고, 작업을 해보면서 레이어를 몇 개 다중으로 겹치게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고, 얼마나 디테일하게 효과를 주고 하느냐에 따라서 합성을 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특징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애프터 이펙트는 영상 편집이나 영상 효과의 전문적인 툴은 아니에요. 모션 그래픽에 특화된 툴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그 설정들이 좀 간소화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간편하게 쓸 수 있게, 간단한 것들은 애프터 이펙트 안에서 해결을 한다. 하지만 좀 더 전문적으로 합성을 할 거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파이널 컷이나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야겠죠. 하지만 이렇게 지금 모카 A도 뭐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가지고 상당히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웬만한 그래픽 작업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예제를 보고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이디어를 내서 좀 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